근데 인터넷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 돈 받느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노느니 이 돈이라도 받고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쇼터프레소 손성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업사진 작가가 되기 위한 준비로서 파트너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예정인데요. 사진 작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비스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 메이크업, 아니면 뭐 소품 대여나 드레스 대여 등등이 있겠지만, 이런 제휴업체들을 알고 있어야 고객한테 더 안내를 하기가 쉽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런 제휴업체를 뭐 제공하지 않다거나 고객한테 직접 알아봐야 된다 라고만 말을 하게 되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파트너십, 헤어 메이크업이나 뭐 드레스 대여, 액자 제작업체나 앨범 제작업체 등을 알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상품 만들기가 있는데, 상품은 제가 써놨듯이 미끼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단일 품목으로 해서 한 가지 상품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상품을 여러 개를 해서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장 높은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방법의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단일 품목만 팔아서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메뉴판에 여러 가지 상품을 깔아놓고 나서 내가 가장 주력으로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보다 조금 저렴한 상품,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비싼 상품 정도로 이제 나눠 놓은 다음에, 저렴한 상품은 가격대 성능비가 좋지 않게 만들어 두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 더 위의 상품을 가격을 생각을 해보겠죠. 중간 상품이 가장 가격대 성능비가 좋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가장 비싼 상품은 모든 풀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지만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가격대 성능비가 당연히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력으로 하고자 하는 상품을 가장 가성비 좋게 만들어서 가장 저렴한 상품과 비싼 상품 중간에 배치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가장 팔릴 수 있게 그렇게 상품 구성을 해야 돼요. 이 상품 구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상품 구성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많이 보고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상품 구성과 비슷하게 물려지는 것이 가격 정책인데요. 가격 정책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사진 가격을 일반화해서 최저가가 얼마인지 라고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뭐 카메라 대여비, 뭐 렌즈 대여비, 기타 등등 뭐 교통비와 뭐 최저임금 이것저것 합쳐가지고서는 가격을 합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 정책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딱 정확히 얼마다,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 돈 받느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노느니 이 돈이라도 받고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겪은 바로는 초기부터 나 스스로 혼자 사진을 잘 찍는다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높게 측정을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낮추는 게 맞고, 만약에 가격을 낮춰서 시작을 했는데 예약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 가격을 올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격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가격을 올려서 예약을 받았는데 점점 장사가 잘 안 돼서 가격을 낮추게 됐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예약을 한 고객들한테도 모두 다 그 차익만큼은 변상을 해줘야겠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을 적게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점차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린다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예약할 고객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을 언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두면은 고객들은 좀 더 빨리 예약을 하게 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업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험하고 제가 컨설팅 하면서 겪어본 바로서는 일단은 낮은 가격대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가격을 올려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장비 선택이 있어요. 장비는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뭐 본인 촬영 영역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고 본인 예산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고 그리고 각 회사별 현업 작가 지원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일단 촬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를 예시로 들었을 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뭐 자동차를 타지 않고 도보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방을 하루 종일 메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정말 무거운 장비, 좋은 장비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휴대성과 뭐 기동성을 위주로 해서 장비 세팅을 해놨어요. 하지만 제가 프랑스가 아니라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휴대성에 있어서는 크게 뭐 준비할 이유가 없겠죠. 차에다가 장비를 다 싣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더 큰 카메라 그리고 뭐 사다리 같은 소품을 이용해서 더 다양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장비도 더 무거운 카메라, 큰 렌즈 등등을 이용해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영역에 맞는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고 각자의 환경에 맞는 장비를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과 저처럼 야외 촬영이 많은 사람은 장비 자체가 달라야 돼요. 스튜디오 촬영에 적합한 장비가 있고 야외 촬영에 적합한 장비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뭐 방진 방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취약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저처럼 야외 촬영하는 경우에는 뭐 비를 맞으면서 촬영을 할 때도 있고 습하거나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방진 방습이 괜찮은 장비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촬영 영역에 맞는 장비를 구매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어서 이제 본인 예산에 맞는 장비를 써야 돼요. 내 예산이 뭐 1000만 원인데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막 2천만 원짜리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영업의 가장 기본은 최저 투자를 해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메라 장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 가성비 따져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논외로 이 장비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미러리스 바디를 사용하면은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카메라가 아니다 보니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도 큰 카메라를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러 뭐 세로 그립도 장착하고 뭐 백통도 사용하고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고객한테 신뢰를 주기 위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여줘서 결과물로 신뢰를 만들 수가 있으면은 장비를 보여줌으로써 생기는 신뢰성은 정말 앞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큰 카메라나 그런 세로 그립 같은 부가적인 액세서리를 착용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어서 한 20-30분 내로 바로 촬영이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주고 바로 보여줍니다. 일단 결과물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과물만 보여주고 거기서 고객들이 만족을 하게 되면 신뢰는 자동으로 쌓이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왜 작은 카메라 쓰세요? 이렇게 뭐 물어본다거나 큰 카메라 썼으면 더 좋게 나왔을 거야, 이런 의심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신뢰를 쌓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고객에게 중간에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촬영 영역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세로 그립이나 뭐 큰 렌즈 등등을 사용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메일이나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은 의견 반영해서 또 새로운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